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브라질 경제 역사입니다. 브라질 경제 역사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브라질에서 되게 유명한 방송국에서 방영이 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이제 조금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일부 부분은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1부는 1492년부터 1808년, 그러니까 이 1808년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포르투갈 왕권이 나폴레옹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브라질로 이제 온 그 시점이 1808년이고요. 1492년은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그 시점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은 1500년도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그 지중해 이제 패권이 베네치아나 제노바 왕권이 이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영국 같은 경우는 다른 활로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가장 그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바로 인도에서 나오는 향신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이나 뭐 스페인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인도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걸 해가지고 다시 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고, 이게 바로 그 대항해 시대의 시작입니다. 대항해 시대 하면 게임인데 저도 그 게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잘 못했는데 아무튼 이런 대항해 시대인 거죠. 자, 크리스토발 콜럼버스가 이제 1492년도에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라우가 브라질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1500년도에. 근데 실제로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페드로 알바레스가 1500년에 도착한 게 그게 이제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거고,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브라질까지 오곤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한 이후로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브라우가 이제 브라질 도착한 거는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8세기, 19세기 때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페드로 카브라우가 이제 브라질 도착하는 시점, 그리고 이제 밑에가 첫 미사를 드렸던, 왜냐면 이제 굉장히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하죠. 토르데시아스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토르데시아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스페인은 이때 당시에 이 이후로 동쪽에 더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정도는 이제 그어주면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판단 이제 기조는 이제 뭐 카보베르디에서 어느 정도 섬 거리를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 토르데시아스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 나중에는 포르투갈이랑 스페인이 결국은 왕조를 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왕조가 이제 합치면서 이제 다른 협약들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포르투갈은 이제 브라질을 발굴 또는 뭐 탐색 식민지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개발이 아니죠. 얘네들이 탈탈 털어갔습니다. 엄청 털어갔어요. 진짜 내가 브라질 사람이었으면 진짜 포르투갈 사람들을 내가 진짜 정말 화났을 겁니다. 브라질에서의 탐색은 현지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뚜피 인디언들인데요. 뭐 뚜피 외에도 뭐 과라니라는 그런 인디언들도 있고 했었지만, 이제 뚜피 인디언들이 이제 해안가 주변에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포르투갈이 사실은 브라질을 뭐 이렇게 깊숙하게 내륙에서 개발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안가에서만 이제 주로 비즈니스가 됐든 이제 개발을 했었던 거죠. 뚜피 인디언 입장에서는 사실 포르투갈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었는 게, 자기 부족들이 이제 세력화가 된 거죠. 굉장히 이제 군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가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르투갈인들과 뚜피 인디언들과의 합작으로 한 게 브라질에서 첫 번째 경제 활동이 바로 파우브라지오 나무 개발입니다. 이 파우브라지오 나무를 엄청 많이 가져갔죠. 파우브라지오 개발은 굉장히 엄청났고요. 사실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브라질 통해서 이제 노다지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포르투갈이 가장 원했던 거는 향신료 같은 걸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메리카 대륙에 향신료라는 게 없죠. 없나? 없어. 잘 모르겠네. 없는 건지. 아무튼 향신료를 못 찾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찾은 게 바로 이제 파우브라지오라서 이거를 엄청 많이 가져갔습니다. 엄청 많이 가져가고 또 이걸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뭐 그랬었습니다.
파우브라질가 이제 메리트가 있었던 거는 일단은 나무가 뭐 빨간색 나무라 가지고 뭐 건설용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나무진이 그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염료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왕이 이제 사용하는 뭐 망토 같은 것도 이제 빨간색이고 하면 이제 그런 염료를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랑 비슷한 그 나무들이 뭐 이탈리아나 뭐 아시아에서 이렇게 들어오곤 그랬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르투갈이 굉장히 많이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1534년은 이제 세습 카피타니아라고 하거든요. 이 카피타니아가 이제 일종의 뭐냐면 봉읍제 축소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이제 봉읍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봉읍제 축소 버전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냥 포르투갈 귀족이 브라질에다가 땅을 사나요. 땅을 사서 집사처럼 브라질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 같은 사람들이 이 귀족에서 보내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브라질이 또 총독력이 이렇게 생기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는 또 그 이제 파우브라질로 지나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설탕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맞춰가지고 또 브라질에서는 이제 사탕수수 농장이 해안가 위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어요. 이게 바로 브라질, 식민 브라질의 경제 이막인 사탕수수 농장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또 포르투갈이 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산 인구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노예 무역으로 이 생산 인구를 대체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게 뭐냐면, 포르투갈이 브라질에서 독점 무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물건들을 갖고 온 거죠. 이런 물건들이 포르투갈의 당시 세입의 한 5%까지 대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7세기 초에는 설탕이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농업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강조를 알려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출발점이 다른 국가들이죠. 물론 이제 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형 이민이었죠. 근데 브라질은 이제 뭐 탐색, 이렇게 발굴형인데, 근데 이제 이 국가들과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17세기 때는 이제 배경이 다른 원국가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식민을 하는 국가들이 이제 좀 다른 그런 성향을 보여주는 건데, 이베리아 연합 같은 경우는 금을 굉장히 많이 얻어갔어요. 많이 가져갔어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못했다,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팩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배경이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명예혁명이 일어나요. 1688년도에. 이때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생기고, 의회 정치라는 게 생기고, 영국 왕이 판사를 해고를 못하는 그런 제도와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국가가 그렇게 발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식민지 국가도 자연스럽게 발전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브라질이 참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다. 굉장히 못 살고, 그리고 꾸준히 원국가에 관심이 크게 없어.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못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침체가 되죠. 뭐 유행이 끝난 거겠죠. 뭐 더 이상 뭐 파우브라질도 없고, 뭐 설탕도 이제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활로가 뭐냐면, 17세기에 이제 금이 발견이 됩니다. 금이 발견이 되고, 그 중심이 이제 미나스 제라이스 주거든요. 18세기는 정말 세계 금 생산의 절반이 브라질이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한 50년 정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광 근처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그림이 이게 빌라 히카라는데, 오르프레토라는 그 도시에 이제 그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만 이제 식민 브라질은 이제 그 포르투갈과의 독점 무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포르투갈은 영국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벌었던 돈,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갔냐? 다 해외로 탈탈 털린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이 굉장히 내수 시장도 약하고, 브라질 국민 자체가 물론 식민 국가지만 돈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출발점이 굉장히 뒤처져서 이렇게 출발을 한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브라질은 금광 산업 때문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때 당시 뭐 3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예 같은 경우도 100만 명의 노예가 브라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브라질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노예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는 노예들은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아메리카 내륙에다가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노예 무역으로 번 돈이
처음으로 포르투갈로 돌아간 게 아니라 고스란히 브라질로 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포르투갈 브라질계 사업가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뭐 별로 좋은 일로 번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던 게 일단은 이때 당시에는 뭐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 세기 때도 그렇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기준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흑인들을 노예를 하는 거는 타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760년부터는 이제 세계에서는, 영국에서는 이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이제 대분기가 일어납니다. 정말 오랫동안 소득이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소득이 확 올라가고, 그리고 동양 국가들의 이제 소득과 서양 국가들의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대분기인데, 대분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얘기하냐면, 브라질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냐? 브라질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리고 생산성도 없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투자가 아무것도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뭐 미국에서는 벌써 뭐 대학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하는데, 근데 브라질은 그 일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탈탈 털린 식민 국가이다. 그러니까 발전이 늦어진 거죠. 포르투갈 왕국이 원했던 브라질 모습은 정말 문맹 사회, 그러니까 읽는 거, 이해하는 거를 그런 국민들을 만들기 싫어했었던 거죠. 그러면 독립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학교와 도서관의 부재,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포르투갈인들만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제한적인 거고, 뭐 책이나 신문도 함부로 인쇄를 못 하고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철폐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세계 사회에서 이제 격리를 한 거죠. 뭐 포르투갈만이 브라질의 물건들을 갖고 올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 도로나 철도 이런 것도 정말 철저한 사전 승인에서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요약을 하면요. 1차는 15세기, 16세기에 이제 파우 브라질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차, 경제 2차가 이제 사탕수수죠. 사탕수수 16세기, 18세기. 물론 사탕수수는 계속 가요. 지금도 사탕수수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에탄올로 연료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브라질 굉장히 설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이죠. 이제 금을 굉장히 호황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때 세금만 브라질 안에만 남고 했었으면,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벌었었는데, 아쉽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차가 바로 노예무역 18세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브라질의 1492년부터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왕조가 오는 1808년, 네, 이때까지의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역사입니다.